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수석입니다. 3월 8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대출 입틀막, 신생아 대출 갑자기 입틀막입니다.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신생아 특례 대출 흥행러시, 흥행러시는 아니고요. 지금 좀 나올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특례보금자리론 23년도에 시행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뉴스가 쏟아져 나왔어요. 전체 대출 가능 총액에서 44%나 신청을 했답니다. 지금 좀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러면 뭐 3월 31일자 기준으로 뭐 대출을 얼마 신청했다 그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돈 대출 많이 안 받았거든요. 부동산 이걸로 띄우려고 했는데 안 띄워지거든요. 막상 실망스러운 수치가 나오면은 이게 뭐 15% 혹은 18%라는 이런 실망스러운 수치가 나오게 되면은 부동산에 찬물을 끼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안 나와요. 정말 보고 싶은 뉴스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을 점점 키워가는 이런 상태인 것 같죠. 부동산 PF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 GDP 약 10%에 달한다. GDP 2000조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200조가 지금 노출되어 있고요. 그중에 부실이 55%랍니다. 100조의 돈이 허공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거 문제 없다, 괜찮다, 정부에서 다 관리해 줄게 라고 나왔지만 그게 쉽지 않죠. 왜? 작년에 이런 계획이었겠죠. 특례 40조 풀면은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시중에서 또 구매자들이 한 40조 정도 해서 한 80조 정도 떼어주고 물량을 PF 200조 중에서 한 80조 정도 물건을 해치워주고 또 24년도가 되면은 또 무슨 또 대출을 풀어내 가지고 나머지도 한 또 절반 정도 또 돈을 또 이렇게 해치워주면은 PF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 부실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 뭐 한 3, 40조 남으면은 그거 어떻게든지 또 뭐 정책적으로 뭐 양도세, 뭐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은 이거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문제는 뭔가요? 23년도에 제가 이 정확한 자료를 못 찾겠어요. 주담대 5대 은행 기준 말고 이 추이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많이 늘었을 때 뭐 6조, 막대 그래프로 6조, 조금 늘었을 때 뭐 2조, 뭐 평균적으로 한 4조, 5조? 작년에 한 60조 정도 늘었나요, 주담대가? 뭐 그 정도 수준에 그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이 특례로 40조를 풀어서 이런 상태였지. 올해는 신생아 특례 벌써 인기 없잖아요. 이것저것 다 풀어봐야 정부에서 맞다, 이거 40조 플러스 정책 자금 더 있었습니다. 20조 정도 더 있었어요. 이게 마중물 역할하는 거 또 더 있었고요. 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었거든요.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의 돈이 투입된다. 주담대 한 달에 늘어봐야 뭐 3조, 4조 늘어서 1년에 50조를 해치운다고 해도 PF 200조가 위험해. 200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는 50조 해치운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하러 갈 수는 없거든요. 물론 추후에 금리가 내년에 하늘의 시나리오, 올해 2차례, 내년에 2차례 내려서 2.5% 수준까지 내릴 것이다. 금리만 내리면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금리를 내리더라도 제가 요거 말씀드리잖아요. 기준금리 2.5% 와도 시중금리는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요 금리표 하나도 자꾸 들여다보고 있으면 뭔가 이야기를 자꾸 해줍니다. 요것도 댓글에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데요. 대구 사람 아니라고 날카로우시네요. 이렇게 딱 제 상황입니다. 2019년도에 2.7% 대출, 이렇게 대출을 받았던 것이 곧 변동금리가 된다. 5년이 지나서 변동금리가 된다. 이게 4% 변동금리 적용받으면 4% 중반일 거예요. 4% 중반입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지금 24년도에 나오죠. 19년도에 대출 받은 사람은 24년도에 고금리로 갈아타야 됩니다. 이 사람은 눈치 빠르게 재빨리 매도하고 갔습니다. 좀 덜 먹더라도 19년도에 샀으면 이미 먹은 거는 있을 거예요. 많이 못 먹더라도 너무 기대를 걸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이제 더 문제는 뭐냐? 20년도에 대출 받은 사람은 내년이 되면 25년이 되면은 이거 고금리로 갈아타거든요. 20년이면 찐 저금리였습니다. 찐 저금리. 그럼 25년도 되면 문제 해결 안 되겠죠. 26년도 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21년도도 찐 저금리였어요. 이 사람들이 고금리로 바꿔 타야 됩니다. 2% 중반에서 4% 중반으로. 이자 부담이 2배입니다. 2배. 네. 거기다 원금까지 갚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출 받을 때
대출 받을 수 있는 만큼 풀로 받아라. 풀로 받아서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왜 더 좋은 거에 더 많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런 식으로 대출을 받았었기 때문에 무서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금리만 변하면 되느냐?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 나온 것 중에서 뭐였나요? 이거 이후에 변동으로 갈아탈 때 DSR 비율 40%로 맞춰라. 금리가 2배로 올랐습니다. DSR 비율 40% 맞추려면 원금을 좀 상당히 많이 갚아야 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때 20년, 21년, 22년 쭉 사는 사람들 전부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돼요. 당장에 낙관적으로 볼 만한 요소가 그닥 없습니다. 쿠팡 이용하고 계시죠? 네, 제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용해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매도 물량 53,900개. 작년 최고 수준은 이미 이제 그 윗단에서 놀고 있다라는 부분. 일주일에 0.34% 정도씩 물량이 순차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멈추면 뭐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것은 물량이 증가하는 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월세 물량도 하락세가 멈췄는 것 같아요. 자, 아파트 거래량 79건. 지난달과 이번 달에 LH 도움을 조금 받았습니다. 조금 도움을 받았어요. 거래량 지금 1457건. 이 수준이라면 이렇게 내려가면 한 300건 정도 더 늘어나면 이거 1700건대도 볼 것 같은 그런 기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거래는 1972건. 이게 늘어나지 않죠. 점증적으로 노란색 선, 23년 노란색 선을 따라가 보면 늘었다. 이런 분위기로 못 가죠. 그 신생아 특례 효과가 한 3주밖에 못 가는 그런 느낌. 근데 일별 거래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래도 조금 거래가 영 없진 않네요.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난 거래량입니다. 엄청난 거래량. 물론 지난주 거 살짝 빌려왔습니다. 한 40건 빌려왔다고 쳐도 500건. 지난주 2주간의 평균을 내보더라도 한 70건 빌려주면 430건? 한 450건. 요 두 개 평균하면 450건 되면은 뭐 고만고만한 수준입니다. 자, 가격 오늘 좀 비싼 강건 거래됐네요. 자, 우동 3호 가는 매장 57평입니다. 57평. 16억 5천. 구소동 쌍용예가 2단지 58평. 또 대형 평형. 쌍용예가 디오션 9평 중에서는 요 정도. 아시아드 코롱 하늘채 25% 정도.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요거 이제 2년 지나면 이제 출구 전략 세워야 되죠. 기존 주택 막 처분 못하고 막 3년 지나가 버리고 계속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막 3년 지나가 버리고 비과세 날려버리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먹은 거 있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한데 확실하다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달리고 가겠죠. 과거 영상 달았을 때 나 5주택자다. 나 끝까지 달릴 거다. 피 봤죠. 지난 큰 하락장에서 피 봤죠. 그리고 반등을 했죠. 살짝 좋았죠. 다시 흘러내리죠. 점점 손 쓰기 힘듭니다. 거래량은 점점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죠. 부산 월간 기준으로 3,000건 이상 나와줘야지 이제 좀 기지개를 펴고 뭐 좀 해볼까 이렇게 폼을 잡는데 지금 거래가 늘었니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2,000건 아래에서 거래가 늘었니 많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상태가 계속 반복이에요. 요 부산의 평균적인 하락하는 모습. 조금 인기 있는 곳은 이렇게 요 정도 하락률, 좀 인기가 덜한 곳은 요 정도 하락률. 그 평균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야 우리 집은 별로 안 떨어졌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요게 지금 부산의 평균적인 하락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덜 떨어진 것, 많이 떨어진 것 뭐 그렇습니다. 요 100% 가격 30 아이고 10억 간다고 했는 일광 안 되죠. 37% 정도 빠져 있는 것도 보입니다. 고점 대비 LG 메트로 시티 근래 들어서 계속 요 가격대에 계속 머무르고 있죠. 고점 대비 42%. 고점의 시점에 호가 기준으로는 반토막.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14%, 30. 거래가 좀 뜸했던 아파트들의 거래가 조금 약간씩 나타나는 것도 요 근래 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요 근래 분위기. 요 정도 느낌. 28%. 네. 딱히 뭐 아파트 이름을 많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게 너무나 지금 한 두세 달째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라서 딱히 무슨 아파트의 가격이 뭐 몇 퍼센트 떨어졌네요 이렇게 언급을 안 드려도 될 정도로 네,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단되면서 거래량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가격도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죠. 지금 이렇게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23년 초반까지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다가 이게 10월을 넘어가고 나서 이런 느낌입니다. 천천히 급락은 아니죠. 과거 22년 끝자락 같은 그런 급락은 없다. 하지만 하락이 스며들고 있다. 천천히 스며들고 있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당거래대금 LH 때문에 지금 2연타를 맞았습니다. LH 2월 달에도 거래가 있었고, 근데 그래봐야 거래 건수 몇 건 안 됐거든요. 거래 건수 LH가 65건 거래 건수에 영향을 줬는데요. 지금 전체 거래된 건수가 1,500건에 달하거든요. 그럼 65건은 이거는 희석되어서 표시도 안 나야 될 정도거든요. 근데 건당 거래대금이 이렇게 떨어졌다. 3억 5천, 작년 3억 8천 수준에서 3억 5천으로 떨어졌다. 2차 충격 맞은 거 맞죠? 비싼 아파트 거래 덜 되는 거 맞죠? 요게 거래량 N자 패턴. 누군가는 또 3월달 총선도 있고 하니까 W 패턴으로 갈 거다. 그래봐야 3,000건 아래라고요. 그래봐야 아무리 날고 기어도 3,000건 아래라고요. 3,000건 뚫고 올라갔을 때 가격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이지 그 안 되죠. 그럼 3,000건을 뚫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에 돈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돈 어떻게? 뭐 정책 자금이 되었건 투기성 자금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돈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정책 자금 신생아 오늘 첫 화면에 보여드린 이유는 정책 자금으로 집값을 띄우려고 해도 그거 CR도 안 먹히더라. 그래서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지금 정책 자금 이거 이야기만 하지 올해 뭐 있었나요? 증여세 양가로부터 1억씩 받아도 5천만 원 기본으로 받고 또 1억씩 더 받아도 이거 증여세 안 내게 해줄게. 야, 부모 등골까지 빨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애까지 팔아가지고 돈 못해갖고 집 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응하지 않죠. 시장이 반응하지 않죠. 일단 돈이 안 돌게 된다. 부동산 시장에 돈이 그만큼 안 돈다. 그리고 한창 투기에 열을 올렸던 사람들도 이제 세대를 거듭해 나가면서 좀 나이가 좀 더 들었죠. 이제 좀 안정을 생각하고 이제 노후를 생각해야 될 텐데, 주변에 집에 돈 묶여갖고 돈 못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출 이자 갚는다고 이 노년에 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또 일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와, 내가 일하려고 내가 집을 샀나?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편안하게 노후에 월세라도 받아가고 편안하게 살락했지만 이게 웬일이고 은행 대출이자 갚는다고 내가 이 나이까지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감이 몰려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6억 이상 거래 안 삽니다. 제가 이거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자꾸 말씀드려요. 부자들도 안 사요. 이렇게 사야죠.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죠.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뉴 노멀입니다. 네. 새로운 분위기에 대응하자.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과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도 대비해야 되겠죠. 무조건 우상향이다. 그런 믿음 잠시 접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집계가 조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세 가격은 빠지고 있어요. 전월세 시장 언론에서도 한창 이야기했죠. 그 수도권 일부 이야기고요. 서울 경우도 제가 브리핑에서 한 번씩 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다뤄드리는데, 서울 지역을 살펴봐도 물량이 넘쳐납니다. 매매 매물 8만 개 넘어간다 그러죠. 매매 매물뿐만 아니고 전세 월세 매물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일부 쏠림이 있는 지역 있죠.
뭐 학군지라든지 이런 것들 일부 쏠림이 있는 지역에 일부 전세 가격이 살짝만 오르면은 뉴스에 대서특필했다가 지금 다시 잠잠하죠. 시장이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을 만큼 물량이 부족하지 않아요, 서울에도. 네, 전월세 가격 이거 또 맨날 보여드리잖아요. 안정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